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모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줄게. 김장우와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랑이란 감정에 집착했지.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모든 것이 사랑이었지. 위험과 안전을 동시에 예견하는 붉은 신호등 사랑. 맞았어. 난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어. 앞서 세 가지는 나영규에게도 유효했으니까. 난 나영규와의 전화를 즐기고 있었고, 이별 노래를 들을 때 나영규를 떠올렸으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주는 나영규를 생각하며 거울을 보곤 했지. 고마움도 사랑이라면 나영규도. 나영규는 청혼에 대한 대답을 재촉했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을 이루고 싶었고 결혼이 하나의 목표처럼 느껴졌지. 젊은 나이에 결혼을 목표로 삼다니. 혹자는 비웃겠지만 나는 나니까. 지금 나에게는 결혼이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자 시발점이었지. 하지만 나영규와 김장우 그 둘 중 누굴 더 사랑하는지 정말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 그러다 깨달았지. 사랑이란 그 또는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나는 나영규에게 솔직할 수 있지만 김장우에게는 그럴 수 없었어. 이모를 어머니로 속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진모와 아버지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지. 그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진 않겠지만 그에게 누추한 그대로의 나를 보이기 싫었어. 이것이 사랑이라는 자존심이겠지. 그러니까 난 김장우를 사랑하고 나영규에게는 사랑에 가까운 유사 감정을 가진 거야. 이젠 나영규의 기다림에 답할 때가 온 거지. 11월 말 불현듯 퇴근 시간 무렵 이모가 전화를 했어. 퇴근 시간이지? 나올래? 우울한 음성의 이모. 김장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모를 만나기로 했지. 회사 앞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오가는 차를 파염없이 바라보는 이모의 모습은 낯설었어.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나?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첫눈이 올 것 같아 아침부터 눈을 기다렸는데 헛탕이야. 아이, 그럼 그렇지. 이모에게 괴로운 것은 기다린 첫눈이 안 오는 거겠지. 남루한 일상에서 홀로 자유로운 이모를 보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 이모, 아직 포기하는 기는 일러. 오늘이 6시간이나 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요? 집에서 이모부랑 기다리면 되는데. 싫으니? 너 다른 약속 있어? 순간 이모의 얼굴에 희미한 섭섭함의 흔적이 보여 좀 이상했지. 난 늘 이모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모는 또 이를 잘 받아치는데. 그러나 다시. 싫지요. 다 늙은 이모랑 첫눈 마중이라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랬니? 어쩔 수 없지. 나도 중년의 로맨스나 찾아봐야겠다. 그래 기우였어. 이모는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고 우린 같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거리를 쏘다녔어. 이모의 아련한 좋은 향수 냄새, 폭신한 코트, 따뜻한 이모의 체온을 느끼며 이모는 감옥에 있는 진모에게 미안하다며 엄마에게는 오늘 이모가 불어낸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진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했어요. 우린 저녁으로 해물 스파게티를 먹었어. 이모는 로마에서 먹었던 해물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 집에서도 해보고 또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지만 그 맛을 내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 결혼 20주년에 가신 거죠? 응. 근데 이모부는 내가 어디서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는지도 몰라. 이모부는 해외여행 가면 모든 스팟에서
이모 사진 한 장, 이모부 사진 한 장, 두 분 사진 한 장. 그거면 되는 사람이라고 했지. 거기서 뭘 먹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러나 이모부는 심심한 사람일지언정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지. 스파게티는 정말 맛이 없었지만 이모는 행복해했고 나온이 진짜 눈이 내리고 있었어. 이모는 사람이 밟지 않은 눈을 보고 싶어 했고 우리는 이곳저곳을 달렸지. 하지만 강남의 한복판에서 그런 곳을 찾지는 못했어. 그리고 시간이 늦어 이모와 난 집에 가야 했지. 참 이상한 밤이었어. 이모가 간 후에도 뭔가에 홀린 기분이 들고 또 뭔가를 놓친 기분이 들기도 했어. 그리고 그다음 날 점심에 이모에게 전화가 왔어. 사실 하도 이상해 나도 전화를 해 보려고 했었지. 이모는 평소대로 밝은 목소리로 "어제 잘 들어갔니?" 이모는요. "나는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렸어.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고 인적도 뜸해 좀 걸었다. 그러다가 군고구마도 사고 레코드 가게에서 레코드도 샀어. 올해처럼 아름다운 첫눈은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문득 이모 혼자 있기에는 너무 큰 이모네 거실을 떠올렸어. 이모는 눈 쌓인 마당을 홀로 바라보고 있겠지? "어제 산 레코드는 뭐예요?" "헤어진 다음 날."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 난 정말 궁금해. 헤어진 다음 날 그 기분이 어떨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까? 죽을 만큼 힘들까? "이모, 대체 어느 남자야? 누구랑 헤어진 다음 날? 누구냐고?" "그야 이모부지." "뭐예요?" "아니 이모." "바보 농담이야. 전화 끊는다." 역시 이모였어. 귀여운 이모, 장난꾸러기 이모. 김장우를 사랑하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나영규에게 이별을 말해야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지. 그는 최대한 그의 인생표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고 지금은 잠깐 단기 일본 연수 중이었어. 김장우는 어려운 형네랑 살림을 합했지. 정확히 말하자면 김장우의 아파트에 형네가 들어온 거야. 김장우는 미안해했어. 이럴 때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그에게 나의 비루한 처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지. "한국에 돌아가면 만나요. 좋은 선물 줄 거죠? 곧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로 받으면 되겠네." 나영규는 나쁜 선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서울에 돌아온 그와 난 회사가 바빠 시간 맞춰보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기로 했어. 예의를 지키려 만나서 이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나영규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네요. 좋은 밤을 보내려면 확실하게 예약을 해야겠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이상해지며 '이게 문득 인생의 진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도 헤어진 다음 날의 노래를 들으며 '나영규가 나랑 헤어지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해 보았지. 아버지가 돌아왔어.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점심에 엄마가 회사로 전화를 해 빨리 집에 올 수 있냐고 했어. 중풍 맞았나 봐. 치매기도 있는 것 같고. 어디서 조용히 죽기나 하지. 이제 나타나 누굴 고생시키려고. 근데 어쩌겠니. 크리스마스 지나고 병원 가봐야지. 엄마의 말투에 왠지 모를 활기가 느껴졌지. 엄마는 오늘 대목이라 시장 나가봐야 하니 아버지를 지키라고 했어. 방에 들어가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5년 전 집을 떠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있었어. 5년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늙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 비애와 슬픔을 느꼈지. 김장우에게 전화했어. 25일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나영규랑 24일에 만나 헤어지고 25일에 김장훈의 가족을 만날 생각이었거든.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김장훈은 걱정하며 오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난 꿋꿋하게 괜찮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 그리고 나영규에게 전화했어.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와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나영규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 난생 처음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정말 진진 씨 집은 사건 사고가 끝이 없네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며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지. 나영규는 놀라 당황하며 달랬지만 그럴수록 마음껏 울었어. 나영규가 나에게 짜증내게 마음에 걸리며 다시 전화를 했지. "영규 씨, 사실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아프고 진모도 그렇고 좋은 소식도 아니고 전화로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나영규는 "진진 씨, 지금 감정에 휩싸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진정되면 만나요." 하고 전화를 확 끊어 버렸어. 이렇게 상황을 피하는 방법도 있구나. 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지만 가끔은 엄마랑 있을 때 제정신이 돌아와 멀쩡해진다고 엄마는 말했어. 그러는 엄마의 말투에서 아빠를 용서했음을 알았지. 1월의 어느 날 김장우 형네 집에 인사 갔어. 형, 형수, 두 명의 조카와 강아지 모두 나를 반기는 따뜻한 분위기였고 김장우와 형은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보였어. 너무 지나친 사랑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는데 김장우는 나를 바라보며 너무 형을 사랑해서 미안하다고 너도 형을 나처럼 좋아해 달라고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 그런 김장우의 얼굴에 아버지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은 것은 왜일까? 너무 빠르게도 늦게도 오지 마. 그리고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면 수정해 줘. 2월 10일 이모에게 소파 하나를 받았어. 그 안을 열었을 때 이모 집 열쇠가 있었고 편지가 있었지. 이모는 미안하지만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며 너라면 날 조금은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난 지루했고 너희 엄만 늘 바빴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훨씬 많은 용기가 필요해. 주리랑 주혁에게도 변명해 줘. 이제 그 아이들은 공부가 끝나고 거기서 살기로 했어. 내가 없다면 더 홀가분하겠지. 아니기를 바라고 갔지만 이모 집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이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 이모부는 어떻게 자기에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고 어머니는 울며 졸도하며 슬퍼했지. 이모가 없지만 세월은 흘렀어. 이모부는 이모의 엄청난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겉으로는 건재해 보였어. 주리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결혼 사진을 엄마에게 보냈지. 하지만 사진 속의 주린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던 주리에게 이모의 죽음은 생애 유일한 최대의 고통이었을 거야. 진모는 아직 갇혀 있어. 배신한 비둘기가 다시 찾아와 빌었지만 멜로드라마 흉내내다 그만 상심한 비둘기가 유학 가버려 좌절했지만 자신이 구축해 놓은 세계에서 조직 보스의 꿈은 버리지 않은 채 그렇게 감옥에 있었지. 어머니는 진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우울한 나 때문에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고 행복해. 아버지는 더불어 사는 인생을 먹을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고 나는 아버지와 손을 맞춰 봤지만 서로의 손은 맞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 나, 나는 곧 결혼해. 1년 전 봄 나의 생애를 걸고 열심히 살아야 했던 다짐이 실천의 단계에 이른 거야. 인간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필수적인 거야. 할 수 있다면 둘 다 누려야 사는 것처럼 사는 거라고 이모가 가르쳐 주었어. 이모의 말대로라면 난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맞는 걸 텐데. 그러나 한편으론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게 만들었어. 모두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불행이었다면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으로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겐 행복으로 보였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지가 문제겠지. 나는 내게 없는 것을 선택했어. 김장호와의 삶이라면 절대 없을 그것을 나영구에게 구하기로. 그것이 설사 무덤 속 같은 평온일지라도 뜨거울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속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이 때문에 나는 발전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1년 전에 한 말을 수정해.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한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끝까지 소설을 다 읽고 후회가 밀려왔지. 이모가 죽음을 선택하다니. 그것도 지리멸렬한 삶이 싫고 그렇다고 그 삶을 떠날 용기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에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화가 났지. 하지만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났어. 사람마다 다 자기 아픔을 지니고 있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작다, 하찮다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니까. 하나 더, 안진진에 대한 배신감. 사랑하는 김정을 선택하지 않고 나영규를 선택하다니. 그것도 좀 황당했지만 생각해 보니 그 선택 또한 현실적이라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 90 년대에 쓰여진 소설이 2030 MZ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어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그때 쓴 소설이지만 지금 읽어도 하나도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가 공감이 가며 어쩜 그렇게 쉽게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지 잃어버렸던 감성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지. 너도 이 소설을 읽어보면 내가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벌써 구정이야. 과자 큰 한 봉지를 새로 뜯어 헐어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2024 년을 뜯어 놓았더니 벌써 1 월이 훌쩍 가버리고 2 월도 오늘이 지나면 거의 반이 없어져. 이렇게 순식간에 정신 차리기도 전에 1 년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 아끼는 과자처럼 조금씩 야금야금 음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 너도 새해의 다짐을 다시 새기며 정말 이 순간을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2024 년을 보내길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